네, 현재 3대 지수 모두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전략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FOMC 의사록 공개에 이어 2분기 어닝 시즌 개막이라는 주제 챙겨오셨어요. 9일이었나요?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히 좀 보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 대부분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더라고요. 이번 회의록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일날 그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한 전주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뭐 그 몇몇 위원들 아시겠지만 이제 월러 이사라든가 또 이제 보험한 그 부의장이 사실은 이제 7월 금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코멘트들을 하면서 시장이 좀 그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의사록을 보니까 역시 한 2명 내지 3명의 의견이 이제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제 갔는데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한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네요. 그 2명이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런 의견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한 2명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쪽으로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경제성장과 고용시장이 견조하며 또 통화정책이 지금 완만하거나 일반적인 제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의 전망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지금은 거의 모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7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패드워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의사록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5월 FOMC 때보다는 관세로 인한 위험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5월 FOMC 때가 관세 정책에 대한 좀 우려라든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때입니다. 4월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했고, 거기서 이제 5월에는 조금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협상의 단계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얘기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그 예상보다 과격하다는 부분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유예 조치라든가 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이제 협상 모드라든가 이런 것 으로 돌아서면서 위험이 좀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그런 데 좀 동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런 쪽에 좀 의견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쟁점은 결국은 뭐냐면은 관세 영향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의사록에 따르면은 6월 회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쪽의 목소리가 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잖아요. 네. 또 앞에서도 이제 그렇죠. 언급했지만은 또 이제 몇몇 나라들하고 또 이제 또 약간 또 갈등이 더 강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점에 좀 의견을 모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부터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뭐 고용이 됐든 또는 이제 물가가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한 7월, 8월부터 아마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향후의 어떤 그 확인을 하면서 이제 연준의 어떤 행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증시의 방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연준에서는 확실한 인물 2명, 원로와 보험원 이사 정도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대부분의 의원은 아직까지 좀 관세가 인플레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좀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지표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장 전망도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은 좀 내리고 있긴 한데 네. 어제만 해도 S&P 500, 나스닥 좀 강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줄 재료가 있다면
뭐가 재료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시장이. 저는 네.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뭐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 너무 시장에 대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호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간밤에 이제 오늘 지금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간밤의 상승의 흐름을 보면 사실 장 초반에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브라질과의 어떤 관세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또 나쁘게 해석하려면 한없이 나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쵸. 시장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간밤에 좀 많이 올랐는데 뭐 30개 종목 중에서 한 20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 테슬라가 또 급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이런 랠리의 분위기에 좀 취해 있다. 관세의 영향을 조금은 이제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이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 저는 그런 쪽을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도취하거나 할 필요보다는 네. 저는 조금은 이제 항상 그 조정을 열어놓는 이제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에 유념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되잖아요. 기업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 그래도 주가가 힘을 받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실적 시즌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오히려 얘기냐면은 부담인가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그 JP 모건이라든가 뭐 웰스파고라든가 또 이제 뭐 시티그룹이라든가 항상 금융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빅테크들은 7월 22일 날 이제 IBM이 나오고요. 23일 날 테슬라, 애플, 메타가 나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7월이 아니고 8월에 나와요. 8월 20일 날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관세 불확실성의 어떤 고조라든가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고 어쨌든 간에 시장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주가의 고평가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이익 전망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이익 전망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이 낙관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미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4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쇼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의 PER이 18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관세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 6월 말에는 22.1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에 22.4배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은 지금 거의 고점 수준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지금 상당히 굉장히 높아져 높다. 있는데 네.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의 여부인 거죠. 이거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 물가의 안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려워요. 금리는 일단 하반기로 금리에는 좀 미뤄진 넘어갈 것 상태고요. 같고 네. 그리고 물가 안정, 관세 때문에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불확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요인들이 없이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이익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미국 기업 이익의 성장이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저는 불안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작년 S&P 500 기업의 순이익이 2조 2256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11.4% 증가한 바가 있는데 올해 순이익은 6월 말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7.1% 증가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M7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36% 급증을 했거든요. 이 네. 순이익이. 그런데 6월 말 컨센서스 보면은 15.5%예요. 작년에 절반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둔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얘 이익 성장은 계속 나오는 거 어쨌든, 아니냐고 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연초의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가 S&P 500이 12.6%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6월 말 컨센서스는 이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M7 같은 경우도 18%였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면은 작년에 어떤 그런 그 수준은 뛰어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어떤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미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고 실적이 둔화된다? 그럼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상승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 맞네. 그 실적 시즌이 그만큼 저는 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이제 최근에 보면은 분기별 실적이 항상 예상보다 잘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거기에 좀 기대를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의 좀 조정 압박이 조금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기업의 실적이 못 따라온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의 조정 압박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S&P 500 순이익 전망이 6월 말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연초 예상치보다는 좀 확연히 낮은 수치네요. 실적 부진 시에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어닝 시즌이 이제 막 시작하고 네. 뭐 혹시라도 실적 부진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사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어제 시장뿐만이 아니라 6월 네.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조금 이제 올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겪었던 부분이 러셀 200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들은 안 좋았어요, 올해. 네. 근데 6월 달에 러셀 2000의 수익률이 한 8% 수준까지 올라왔죠.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했던 시선이 좀 돌려지고 있다는, 그동안 이제 빅테크를 비롯한 대형주 쪽에 시선이 쏠려 있었다면은 이제는 좀 중소형주 쪽의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미국장이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네.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이제는 조금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눈에 돌려야 되는 좀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큰 그림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자 언급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